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홍대겸이라고 하고요. 27년도 행정법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커리큘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마인드 세팅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걸 보는 분들은 아마 수험생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지 마시고 수험하셔야 됩니다. 공부와 수험은 완전 다른 거고요. 공부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모든 활동이고, 공부의 끝은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라면,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완전히 마인드를 달리하셔서 공부 말고 수험하셔야 됩니다. 수험은 뭐냐? 수험은 목표 지향적인 행위입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그런 것을 우리가 수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의 끝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수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팁이 있는데요. 수험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있습니다. 바로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거. 반복을 많이 할수록 쟁점이 선명해지고, 그러면 객관식 시험에서는 반드시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얼굴을 아는 이유는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수험의 본질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 수험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 수험 적합적인 커리, 제가 짜놓은 커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드리면, 저는 해커스에서 행정법, 헌법 담당하고 있고요. 수강생이 가장 많습니다. 심지어 그 최근 마지막에 동영 모의고사에서는 이 노량진 전체에서 실강생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커리큘럼을 소개할 텐데요. 아마 대부분 강사님들이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디테일이 다릅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입문부터 시작해서 동영 모의고사까지. 이게 가장 우리 학원에서, 보통 모든 학원에서 하는 전형적인 커리큘럼이죠. 근데 이 커리큘럼도 신뢰할 만합니다. 여러분의 그 선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 분들은 정말 100% 거의 예외가 없을 겁니다. 거의 100% 다 이 학원 강의를 한번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량진에 있는 이 학원 시스템은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커리는 아주 기본적인 커리고요. 자, 뭐 입문이라는 것은, 특히 행정법의 입문은 가장 법학의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좀 더 심화, 그다음 기출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 문제 단원별 풀고 모의고사까지 푸는 이 과정인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죠. 자, 일단 제가 입문 강의를 찍어놨는데, 그 입문 강의는 법학의 아주 기본기, 정말 법학의 기본기를 제가 촬영해 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법을 평소에 우리가 겪어본 적이 잘 없잖아요.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법이 뭐지? 어리둥절? 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 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디를 갈 때, 지하철 탈 때 띡 찍고 들어가죠? 버스 탈 때도 우리 카드를 띡 찍고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다 법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운송 계약을 맺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편의점 가서 뭐 삼각김밥 사는 거, 아니면 뭐 커피를 사는 거, 이거 전부 다 매매 계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법률 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멀지 않다는 거를, 우리 실생활에 늘 있다는 것을 제가 딱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법학의 기본 개념들을 잘 설명해 드리고요. 아주 그리고 큰 틀에서 공부 방향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 강의죠. 기본 강의를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강의는 정말 말 그대로 기본이고요. 자, 기본 강의야 안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행정법의 그 기본을 다 배우는 건데, 자,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기본서가 한 500페이지에서 700페이지 된다고 한다면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읽고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은 수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하고, 중요한 것만 추려서 그것만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1회 독한다면 중요한 것은 10회 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도 그런 복습법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입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노량진 어디에서도 없는 커리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가장 완벽한 퀄리라고 생각해요. 자, 뭐가 있느냐. 일단 빠른 일회독, 저희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빠른 일회독은 기본 강의부터 또 심화까지 다 듣고요. 그거를 또 압축한 강의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수험생 때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강의입니다. 분명 시험은 다가오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다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기본 강의 다시 듣자니 너무 막막해서 아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정말 방황했던 적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때 요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강의가 바로 빠른 1회독이고, 이미 이 빠른 1회독은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판매량이 아주 많은 강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적소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단원별 모의고사를 할 때 그때 예습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기출 강의를 들을 때 복습용으로 쓸 수도 있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활용도가 높고요. 그 다음 또 행정구제법 강의. 여러분이 행정법을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행정구제법 강의거든요. 구제법 파트는 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말합니다. 자, 이 파트는 그래도 저는 변호사고, 또 특히 이 행정법에 있어서는 나름 네임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가로서도 자신이 있어요. 그 국가 일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해봤고, 저는 행정소송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승수입니다. 나름 이제 실무가로서의 역량은 있는 거죠. 그 역량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이론적인 지식을 딱 합쳤더니, 이게 굉장히 쉽게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능력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잘 설명해 드리는데 그걸 저는 기본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본기 특강 보이시죠? 자, 구제법도 중요하지만, 자, 기본기 특강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정수 있죠? 행정법의 어떤 개념의 정수를 뽑아서 따로 노트로 만든 거예요. 이게 기본기 특강도 있습니다. 또 법령 특강, 이것도 저희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자, 법령 특강은, 자, 요즘 행정법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죠. 특히 24년도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레벨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레벨이 달라졌어. 그러면 변별력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변별력의 중심에는 바로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법령을 보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법령을 잘 안 보시고 그냥 판례 막 보고 요약서 보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법령은 따로 제대로 각 잡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예요. 어차피 우리 행정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생긴 이후부터는 이 법령 출제가 비중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시그니처 강의로 제가 법령 특강을 해서 요거 가장 고퀄의 강의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약서 특강, OX 특강, 이건 제가 이미 다 했던 거고, 여러분이 또 원하면 제가 특강을 만들어서 해드려요.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시겠죠.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갈 때, 기출문제는 그냥 문제풀이를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그걸 맞추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서를 다시 재정립한다는 뜻이에요. 기본서에서 기출이 많이 된 것들은 중요한 거고요. 기출이 안 된 거는 안 중요한 거겠네요. 이 문제를 풀면서 선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서를 다시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게 준비가 됐다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단원별로 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형까지 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커리 중에서 가장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단언컨대 이 노량진 전체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풀 겁니다. 가장 고퀄의 문제로 가장 많이 풀 거예요. 저는 이 출제형 그 교수님들과 되게 교류가 활발합니다. 저도 학계도 있고, 그리고 저 실무가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들 일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저도 간접적으로는 이 수험에 어느 정도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되거든요. 행정법 학계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우리 가장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직접 풀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문제도 풀고, 그 다음 고퀄의 문제를 푸니, 당연히 이 코스를 잘 거친,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잘 거치신 분들은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건 팩트인데, 실제로 제 클래스에서 수강생이 제일 많다고 했죠. 합격률도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그래서 아예 합격생 모임을 해요, 따로. 그래서 아예 그냥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합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 고득점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공부 말고 수험하자.
공부 말고 수험 하셔야 됩니다. 수험에서 이기는 길은 뭐라고?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얼굴 아는 것처럼 반복하자.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험에 왕도는 존재하는가? 네,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수험은 지식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면 돼서 우리는 그 점수만 딱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A, B가 뭐냐면 A는 양을 늘려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회독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회독수가 적고요. B는 뭐냐면 양을 줄이고 줄이면 시간이 그만큼 많잖아요. 회독이 더 많이 됩니다. 자, 이 둘 중에 당연히 B로 가셔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접근법인데요. 당연히 이 중에서 정답은 요겁니다. 자, 수험의 왕도란 핵심적인 부분만을 수회 아주 많이 반복하는 것. 그래서 그게 선명해지면 시험장 가면 무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시험장 갔을 때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오냐고?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죠. 나오는데 어떻게 푸냐고? 제가 풀 수 있습니다. 자, 4지문 중에 한 지문이 정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나머지 3개는 기출로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제의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 이 3개의 기출 중에 하나라도 뭔가 헷갈린다. 그러면 요거 2개를 헷갈리게 될 거예요. 정답률이 50%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기출을 아주 성실히 많이 본 분은 3개가 너무 선명해요. 100% 지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남겠죠? 자, 그러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은 상대적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 핵심 쟁점을 반복하고 장점을 암기한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합격한다. 라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순간이요. 이 수험은 되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자, 수험은 원래 힘든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합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저도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저희 20대는 정말 실패밖에 없었어요. 제가 수험이 아니라 공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수험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게 이런 거였어?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저도 성취만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강의를 할 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20대의 대겸이가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조언을 드리고 이 수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거든요. 저는 그 실패 경험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 실패 경험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괴로운 기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20대의 대겸이처럼 헤매지 마시고 한 방에 합격할 때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어서예요. 그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죠. 자, 그러면 내용 좀 더 볼까요? 자, 그래서 학습 방법 꿀팁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제 강의는 모두 다, 제 모든 강의, 모든 커리는 수험 적합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양이 엄청 길지 않고요. 최대한 컴팩트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강사님보다 강의는 컴팩트하지만 내용은 가장 알차고 그리고 우리 강의 들으면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우리만 맞춥시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일단 지금 수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저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행정기본법의 그 제정 과정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문들이 중요하고 어떤 포인트로 오답으로 바꾸는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 시켜드리고요. 곧 나온다고 하면 정말로 놀랍게도 매년 그런 것들이 계속 적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린 맞추고 남들이 틀리면 우리가 덕을 보는 거죠. 원래 수험이 그렇게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기들이 저에게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강의 들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리고 제가 또 강의하다 보면 강의 자체에서 실제로 암기해드리게끔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나름 약간 레크레이션 같기도 해요. 그냥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계속 소통하면서 레크레이션 같은 강의예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자,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계속 뇌가 자극을 받아서 우리 중요한 쟁점들을 그냥 강의만 보고도 암기가 돼버리는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짰다는 거고요. 자, 지속적인 관리 체크? 자, 이거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뭐냐? 바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뭐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기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정말 제대로 많이 벌고 싶었으면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전 변호사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변호사 일 하면서 뭐 다른 걸 하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윤택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기회비용을 다 버리고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실패를 겪고 나서 나중에 이걸 깨닫고 성취했을 때 그때의 도파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저랑 1년 동안 동고동락한 여러분들이 합격했다고 연락 왔을 때 그때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게. 저는 그걸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1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보람된 순간을 꼽는다면 저랑 같이 했던 여러분들, 인강생 여러분, 뭐 실강생 여러분들 합격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 올 때입니다. 그때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매년 그래서 이 수업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은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해서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공동의 목표네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팀이에요, 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특히 실강생들은 제가 계속 복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드려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진짜 제 목표가 찐으로 여러분의 합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봐드리는 겁니다. 20대의 대교미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 계속 제가 체크해드리고요. 인강생분들도 소통하기 위해서 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그냥 편안하게 얼마든지 어떤 얘기든 그냥 다 던져주시면 자, 거기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이 힘든 수험 세계에서 뭔가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수험 동반자로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홍대경 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5월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홍대경 관리반을 해서 제가 아예 제 공부법 중에 하나인 631 공부법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같이 하는 그런 관리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계속 반복되네요. 자, 중요한 핵심 부분에 대한 획득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복습할 때는 이게 우리의 진리잖아요. 진리. 이 진리에 따르면 복습할 때 꾸역꾸역 이렇게 하고 다 봤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댄디하게 여러 번 본다. 댄디하게 여러 번. 그게 훨씬 수험 적합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변호사 홍대겸이라는 유튜브가 있고요. 나름 이제 구독자도 이제 13,00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부법을 제시했는데 이 공부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4 공부법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A4를 접어서 거기다가 내가 복습하면서 내가 좀 어려운 개념들, 내가 이해가 못한 것들은 적고 또 암기할 것들이 좀 있죠. 그것들을 적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4를 다 채워요. 그 다음에 이 A4를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저는. 그래서 뭐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할 때 보는 A4가 있었고 자기 전에 보는 A4가 있었습니다. 다 보면 한 일주일이면 10번을 보고요. 2주? 보는 시간이 더 빨라져요. 처음 볼 때는 한 20분 걸렸다면 2회독할 때는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냥 더 빨라지는 계속. 그러니까 30번을 금방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쟁점을 30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모를까요? 무조건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30번 보고 버렸어요. 자, 이거 뭐죠? 결국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그냥 꾸역꾸역 이래독하는 시간에 우리는 댄디하게 여러 번 봐서 이 수험에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수험의 본질은 공부 아니고 수험이다라는 얘기. 제가 이거는 아예 시작부터 했죠. 제가 이렇게까지 막 집착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저는 많이 떨어져 봤으니까 아는 거야. 정말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실력도 좋았습니다. 예전에 전국모의고사, 사법시험 할 때 전국모의고사 1등도 했어요. 제가 전국에서 1등. 했지만 시험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자, 그래서 너무너무 그 세월이 정말 저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자, 그런데 이 수험이라는 걸 진짜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겠다. 제가 강사가 되면 반드시 학생들에게 이 말을 꼭 해줘야겠다라고 제가 아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반복을 하는 거고요. 단언컨대 수험 적합적으로 공부하시면 이 수험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강조해줬고요.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 수험은 매일매일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입니다. 자, 이 수험의 영역은 쉽지 않아요. 일단 불안함은 기본 세팅 값이야.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평소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수험할 때가 예민해지면요. 단톡에서 뭐라고 한 얘기 별것도 아닌데 아, 왜 그렇지? 라고 신경 쓰이고 별것도 아닌 어머니의 잔소리에 괜히 화도 나고 이게 우리가 뭐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민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안함이 계속되면 이렇게 자존감이 매일매일 떨어져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마음의 영역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서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버티고 앉아있는 이 행동, 이 행동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아무리 불안하고 이 마음에 엄청난 폭풍이 오더라도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들긴 하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싫고 왠지 싫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나와서 이 학원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행위, 그리고 여러분 그 스카 가서 앉아서 뭔가 이 인강을 보려고 하는 행위, 그 행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쌓이게 되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우리 마음은 컨트롤할 수 없지만 행동은 컨트롤할 수 없다. 자, 이걸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합격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공부 말고 수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수험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할 수 있거든요. 이 시험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강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